우리가 2020년, 2021년 컬리지 어드미션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4가지 요소를 볼 텐데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오늘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리티 속에서 어떻게 대학교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2편, 3편, 4편, 5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4가지 팩터는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리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리얼리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2019년, 2020년 admission 트렌드예요.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모든 레귤러 대학교들이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 또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기대한 것처럼 기대한 거 아니라 예상했던 것처럼 아이가 떨어지는 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물론 웨이트리스트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2019년, 20년 admission 트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트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리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내용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publication scandal. 그게 많이 나왔죠. 그 한국에서는 그 특정 이제 장관으로 해가지고 그 스캔들이라고 무슨 비리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미국에서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도 많이 반영됐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이들이 하나의 그냥 빅 저널에 퍼블리시한 애들보다는 steady development and continuous evidence-based 그 리서치를 한 사람들이 잘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the varsity blue scandal. 이거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가장 큰 입학 비리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그 활동들의 정확성, 즉 어떻게 보면 fabrication 문제였는데 아이들의 활동이 과연 합법한 거였는지 정당한 거였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즉 이 확인 작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있을 대학 입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the varsity blue scandal, publication scandal 하고 2019년 20년 result라는 거는 폭넓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리얼리티 속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중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단 오늘 여기서 다뤄야 되는 거는 개요적인 부분이고요. 이 개요적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짚어나가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How to Prepare for Successful College Admission 이라고 해놨고 제가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는 Summary of Admission Criteria in the Midst of Coronavirus.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많은 미국 대학교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다른 현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에서 갖고 있던 그러한 평가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는 평가 기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평가 기준.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크게 8가지 평가 기준이 흔히 말하는 홀리스틱 리뷰고요. 제가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했던 거는 이게 그 군에 해당되는 거고 before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작년까지고 지금은 2021년 admission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 속에서 이것의 중요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3가지를 보면은 GPA, Scholastic Test, APs. 과거에는 다 중요했어요. 진짜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3가지 요소의 중요도가 조금 변했다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GPA. 아직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얼리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학년 2학기 점수가 지금 미정이고 아니면은 그 타당성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건대 11학년 2학기 성적보다는 11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과 12학년 1학기,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정상적인 12학년을 한다는 전제 하에 1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의 점수가 어떻게 보면은 early admission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2학년 수업을 잘 짜야 되겠죠. 지금 많은 아이들이 12학년 수업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짜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 12학년 때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그 다음에 그 수업에서 몇 점을 받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이 내 제너럴 GP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올해 있을 early application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왜냐면은 11학년 2학기가 없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는데 1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12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의 점수를 반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12학년 1학기에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리거가 되겠고, 거기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는지가 그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거고, 또한 더 나아가서 regular admission 같은 경우에는 과거 때보다 더 12학년 1학기 때의 성적이 본인의 그 발전 가능성과 지적 잠재력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scholastic test. 이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이 혼돈되어 있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중요했어요. 지금은 제가 flexible/important 해놓은 거 뭐냐면은, 이 flexible하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SAT2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학교들이 안 받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SAT2를 받은 아이들은 그거를 하나의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SAT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캔슬되고 아니면은 시험을 안 받는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이 매우 플렉시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프라이어리티를 아니면 생활을 보내는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 SAT2 공부는 조금 뒤로 미루세요.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SAT 이제 시험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SAT2를 못 보더라도 많은 학교들이 그건 이해해 줄 거예요. 왜냐면은 SAT1하고 SAT2를 같은 날에 못 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대학교들은 이렇게 기회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SAT 점수, ACT 좀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 또한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언제 시험 볼 수 있지? 아, 나 준비했는데 캔슬 됐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루 정도 그렇게 컴플레인 하고요. 언제 시험 볼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이 본인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인지하신 다음에 그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1학년 아이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서머 캠프를 가고,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하면서 여름을 보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우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점수가 아직 안 나온 아이들한테는 저럴 기회가 된 거예요. 못하니까 다른 활동들은 과거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수가 없는 아이들은 포기하지 말고요.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와, 이제 내가 좋은 학교 가려면은 11학년 여름에는 SAT 하는 게 아니라 캠프를 가야 되고 인턴십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그거 점수가 없으니까 못 할 것 같아 해가지고 좌절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AP 부분인데, AP는 일단 우리가 AP가 취소가 왜 안 됐을까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AP를 취소 안 했던 이유는, AP라는 거는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근데 그거 AP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이제 대학교에 갔을 때 학점을 인정받는 기능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서 그걸 해주진 않지만 대다수 학교에서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45분 동안 줄이고 이렇게 작게 시험을 줄였고,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고 프리 레스폰스만 하고 모든 영역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행위가 조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 AP 점수는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AP라는 거는 솔직히 AP 점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AP 수업을 들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때 내가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다시 GPA랑 연결해가지고 12학년 때 내가 그 수업 얼마나 많은 AP를 듣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얀색 부분, 스콜라스틱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험 공부 잘 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 중에서 변화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수업의 난이도와 학점입니다. 그리고 11학년 2학기 점수가 지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11학년 1학기는 벌써 지났기 때문에 이제 수업 그 과목 선정이나 성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12학년 1학기 때도 요번 얼리뿐만 아니라 레귤러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짜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admission criteria 8가지 중에 또 3가지를 또 묶어놨는데요.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하고 competition and camps. 이게 과거에는 다 중요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에 있는 그 내용들의 변화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 중요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영역, 특히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그 다음에 competition slash camp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가서 physical location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physical participation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과거의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준수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variation이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긴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서툴한 얘기인데요. 만약 아무것도 안 한다라면은 대학교 측에서는 그걸 가지고 피널라이즈 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물리적 boundary 아니면 물리적 limitation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아이와 얘는 마이너스 점수는 안 받겠지만 플러스 점수도 안 받아요. 그냥 제로섬 게임이에요. 0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현실 밖의 무언가를 계속 찾아나가고 그 다음에 기여하고 활동한다면은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플러스적인 요소의 활동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입학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만약 지금 본인이 어떠한 활동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제로섬 게임에서 제로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피널라이즈 받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쟁을 했을 때 이러한 한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아직까지 전통적인 이러한 conventional holistic review를 준수한다면은 이 활동을 해야 되겠죠.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제가 올리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밟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recommendation하고 application essay. 이게 매우 중요한, 과거에는 important였는데 지금은 very, very, very important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recommendation은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2019년, 20년대 가장 큰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 recommendation의 적극성.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희귀성에 대해 따라서 아이들의 그 결과의 희비가 좀 갈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또한 지금 모든 게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에세이 또한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변수는 뭐냐면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이가 did he or she take that extra step? 이런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아이가 그만큼 더 데디케이션을 갖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런 recommendation이나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고려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표를 본다면은 봅시다. 이 표를 굳이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게 첫 번째 있잖아요. 우리는 변화된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 변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나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평가받는 아이의 입장으로서는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알겠다. 이런 시험을 못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그리고 그 타협점에 대해서는 일단 AP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실시하게 됐고, 그 다음에 SAT2는 많은 학교에서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교의 공통적인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요소, 우리는 과거에 했던 이 8가지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적용 기준들에 의해서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GPA, Scholastic Test, APs, Extracurricular, Volunteering, Competition,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에세이들의 중요성과 역할과 의미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는 리얼리티 속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자신한테 맞는,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 안에서의 그 엑스트라 스텝,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고 그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에서 플러스가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 볼런티어링에서 리더십이 나올 거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학문적 호기심에 대해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은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단순한 그 애드버시티에 처했을 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이라는 true 리더라는 것을 레코멘데이션에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에세이 속에서도 많이 그러한 내용들이 스며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어필하는 게 좋겠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쓸 거예요. 쓸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네, 아니면 요만큼만 한 애와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2월 3월 이후부터 과거와 동일하게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킨 아이가 있다면 누가 더 강한 에세이가 될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집에서 단순히 시험 공부만 하고 있고, 단순히 학점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외하고 있는 아이들은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러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너럴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하나하나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아까 보여줬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현실, 그 다음에 대학교 입시에 미치는 4가지 요소, 영향들, 이 4가지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일단 그래도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표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얼리 때도 그랬고 레귤러 때도 그랬고, 아무리 우리가 현실이 바뀌었다 그래도 지금 대학교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GPA 중요하다고 했고요, SAT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SAT2 빠지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GPA 항상 리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GPA 캘큘레이션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2학기가 많이 빠질 거니까 11학년 1학기하고 10학년 1학기 요거를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AT하고 ACT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미국의 데시 데버스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 거랑 그 내용은 시험 자체를 캔슬할 수 있는지의 여부뿐이지 그 시험들의 중요도, 즉 대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는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교들은 SAT1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ACT도 받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과거의 평가 기준에 변화를 안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요번 시험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시험 점수보다는 AP 점수, 과목 점수, 그 다음에 내가 12학년 때 듣는 AP 과목 수와 과목의 종류와 과목의 난이도와 그 다음에 10학년 이렇게 성적, 이게 다 과거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한번 봅시다. 많은 아이들이 요번 얼리에도 제가 느꼈는 건데 학점이 좋대요. 그리고 자기가 학점이 좋으면 무조건 합격한대요. 근데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톱20 유니버시티의 톱 75%, 즉 상위 75% 아이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75% 아이들, 국제 학생이고 에이전 아메리칸이라면은 75에서 100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아이들의 점수예요. 프린스턴 봅시다. SAT 1540. 75%가. right? 그 다음에 학점은 4.0에서 3.9. 시카고 봅시다. SAT 1560. 낸 애들에 대해서는. 근데 학점 보세요. 이 하위 25% 빼고 상위 75%의 학점의 평균은 뭐냐면은 4.0에서 4.0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대부분 학교들을 보면은
콜롬비아도 그렇고 MIT도 그렇고 스탠퍼드도 그렇고 유펜도 그렇고 듀크도 그렇고 칼텍, 다트머스, 뭐 노스웨스턴, 브라운, 코넬, 뭐 워싱턴 인 세인트 루이스, UCLA, 뭐 UC 버클리들 보면은 다 웨이트 점수가 4.1, 4.2가 넘어요. 상위 75%의 평균이 그것도. 그래서 내가 뭐 학교에서 뭐 B 여러 개 있다, 뭐 내 학점이 뭐 4.1이다, 4.2다. 그거 가지고 상위 학교 못 가요. 그거만으로는. 왜냐면은 75%에 있는 아이들의 평균이 이 정도라면은 그 점수와 갇힌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 속에서도 이 SAT 점수하고 GPA가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냐? 제가 보기엔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상위 이제 75% 애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인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 아메리칸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의 평균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점수가 지금 안 나와 있다면은 일단 이러한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수는 가면 갈수록 그 동양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점수 자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국 대학교 입학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전이나 코리안들이 입학함에 있어서 제가 대학원을 지원할 때보다는 지금은 훨씬 더 높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게, 그리고 이러한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변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고 그럼 알겠다. 이런 점수도 중요한 거 좋은데 왜 사람들이 why are parent student lost?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아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면은 더 유니크하게 할지, 아니면 활동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 더 열심히 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왜 시험 점수에만 다 집중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든 게 다 취소됐으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지금 컨닝할 그런 대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대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컨닝을 해요. 자기 선배든 친척이든 대학교에 성공적으로 간 아이들을 컨닝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은 컨닝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컨닝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there is no one to copy. 복사할 사람이 없고 복제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머리에 드는 건 그래도 성적이 중요하겠구나. 성적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성적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나온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학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클로닝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건데 Some applicants struggle to turn themselves into clones of the ideal student. You know, the one who gets double 800s on the SAT. 이런 사람이 지금 클론할 대상이 없으니까 we're just lost. 이 선배는 아니면 내 친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에 안 있었는데 그럼 얘는 뭘 했을까? 얘가 했던 거 나 지금 못하는데 그러면 점수나 잘 받자. 이런 멘탈리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 뭐예요? What we really want to see in your application is you being you. Pursuing the things you love, growing, changing, taking risks, learning from your mistakes, all in all, your own distinctive way. College is not a costume party. You are not supposed to come dressed as someone else. 중요한 거는 growing, changing, taking risk by doing something you love.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없고 현실이 제한적이니까 오히려 더더욱더 이런 클로닝이 안 먹히죠. 그리고 오히려 더더욱더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기존에 유지했던 이러한 challenging, growing, risk-taking, changing, learning from mistake 이러한 요소들을 지금 코로나19 리얼리티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까 그 8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 볼게요. 서머 캠프.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서머 캠프 그리고 인턴십 아이들이 뭐 몇몇 빼놓고는 그렇게 중요한 캠프도 안 가요 어차피. 하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기회 박탈됐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어차피
모든 학생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성공했던 애들이 썸머 캠프를 갔기 때문에 나도 어딘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 사람을 복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멘탈리티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간 거지. 진정 필요해서 간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썸머 캠프를 안 가더라도 좋은 학교 간 애들 많고요. 썸머 캠프를 가더라도 좋은 학교 못 간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썸머 캠프를 못 간다, 인턴십을 못 한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모든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질문 던져야죠. Why are you going to the summer camps? And why do you want to do the internships?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서머 캠프를 왜 갔어야 되지? 그리고 서머 캠프를 왜 가고 싶지? 아니면 내가 인턴십을 왜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인턴십 왜 필요하지? 이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꼭 많은 아이들은 이런 질문들을 안 던졌기 때문에 그냥 캠프 가는 거고 인턴십을 하는 건데, 만약 내가 썸머 캠프를 왜 가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은 그 대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캠프를 안 가도 돼요. 오프라인 캠프를. 또한 내가 인턴십을 왜 꼭 해야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는다면은 꼭 인턴십을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현실 속에서는 서머 캠프 인턴십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던져보세요. 왜 내가 서머 캠프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인턴십을 해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은 서머 캠프가 다 서스펜데드, 인턴십을 아무도 안 뽑든 간에 중요한 현실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why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면 되거든요. 또한 이러한 기회를, 이러한 현실을 기회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통해서 많이 공모되는 건 뭐냐면은 remote internship이라는 거, virtual internship이라는 게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잘 봅시다. 저는 이게 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미국에 있는 인턴십은 한국 애들이 못 갔죠. 비자 문제 때문에. 또 한국에 있는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인맥 때문에 못 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제한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리적으로 제한된 데는 못 가요, 이제. 피지컬 로케이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라는 인터넷이 열려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어느 도시에 있던 간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축소시킨 게 아니라요, 기회를 더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research evidence. 오케이. 그 서머 캠프를 가거나 인턴십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은 나의 research ability를 보여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그 한 번 했던 아이들, 여름에 딱 한 번 서머 캠프를 가거나 아니면 여름에 일주일 동안 인턴십 하는 애들은 대학교에서 다 떨어져요. 왜냐면은 그 하나로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아까 했듯이 왜 이 인턴십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만약 그 대답이 학문적인 거고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킨 거라면은 굳이 거기 가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individual research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본인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를 알아가는 기회들을, 아니면 알아가는 리서치를 써가지고 퍼블리시를 안 하더라도 그 에비던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 본인만의 인텔렉처 큐리어스를 나타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한 10개, 20개, 30개가 되는 애카데믹 페이퍼를 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인턴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리모트 리서치 익스피리언스도 지금 많이 뽑고 있어요. 그건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세 번,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잘못 갖고 있던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늘 여기서 말했듯이 서머 캠 인턴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었는지. 그 어네스트한 답이 있고, 그리고 그게 진실된다면은 거기 안 가도 되고요. 진정 가고 싶다면 온라인으로는 기회는 더 많아졌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답, 그 지적 호기심,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가지고 진솔되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키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거에 잘 된 아이들의 모델을 너무나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을 적용할 모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현실을 안 살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리티는 모든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기회가 제한된 거지 온라인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국 입시에 대해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찾아가지고 창의적으로 준비하는 게 프린스턴이든 하버드든 뭐 MIT든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발표할 대학교들이 말하는 그 변함없는 홀리스틱 리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요거를 한번 놔두고 싶습니다. 요거 내용을 한번 통해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실이 1665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유럽에 팬데믹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서 아이작 뉴턴, 우리가 아는 다 뉴턴이 그때 연구실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연구도 못 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작 뉴턴은 집에서 고민을 하고 그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해가지고 중력, gravity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 해, 학업적으로는 아니면은 인류가 전염병에 피해를 본 해 이렇게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자기의 연대기에서 자소서에서 1665 was a year of wonder.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한 해가 될 거고 사후에 역사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1665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한적인 삶을 살았던 한 해로 기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뉴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비티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이 위기사항을 기회로 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들은 이러한 위기사항을 기회로 보고 유틸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했던 8가지 항목에 따라 가지고 대학교에서 말하는 홀리스틱 리뷰 그 부분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리얼리티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개인적인 현실 속에서 그 내용들을 충족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2020년, 2021년 미국 대학 입학 준비에 아니면 성공적인 미국 대학 입시에 아니면 합격에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현실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박탈된 것도 아니고요. 이때 무언가를 더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앞으로 저도 계속 연구를 하고 이러한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제가 유튜브는 온라인 설명, 오프라인 설명으로 제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영상을 보는 것 외에도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미디엄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DI프랩에 웨비나 세미나가 있습니다. 요새 줌으로 많이 하죠. 그 웨비나 세미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시간으로는 수요일 늦은 오후, 그 다음에 동부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웨비나 프로그램, 웨비나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장 최근 디테일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통하면서 교류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새 제일 듣기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와 준비했던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를 가서 기쁘지만 또한 저희와 직접적으로 등록을 해서 작업을 안 했지만 제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저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저 또한
지금 많은 유형의 교육 컨텐츠들이 올라오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로 지금 코로나19 현실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안전거리 유지하기 그 다음에 실내에 있으면서 건강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 다 하면서 또 이러한 안전을 건강을 지키면서도 성공적인 미국 대학교 입시가 지금으로선 준비가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